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그 이름 하나가 도통 떠오르지 않아서 민망하게 웃으며 아, 누구더라 하며 말을 돌렸던 순간.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겪었을지 몰라도 요즘 들어 그 횟수가 너무 잦아졌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까먹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까지. 이럴 때면 불쑥 불안한 생각이 스칩니다. 나 혹시 치매 오는 건 아닐까?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죠.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안심이 진짜 괜찮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기억력 저하는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빨리 오거나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자주 일어난다면 그건 그냥 노화로 넘겨선 안 되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이 신호들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그 신호들이 너무 사소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말끝에서 단어가 맴도는 느낌. 이야기하다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순간. 어떤 날은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구가 그 얘기 또 했어라고 말하면 그제야 알아차리죠. 처음엔 웃고 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엔 분명 기억력이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이렇게 멍해졌을까? 자꾸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말을 꺼내는 게 버거운 느낌. 그런 변화들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라며 외면하거나 그냥 늙어서 그렇지 뭐 하며 무시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조용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치매의 초기 증상을 이미 겪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뇌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느려지고 뇌의 특정 부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런 변화는 처음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등에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마치 모래성처럼 아주 천천히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뇌는 사용하면 살아나고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뇌를 자극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훈련이나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습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의식적으로 기억해 보려는 노력, 일상 속에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일, 이런 것들이 뇌에게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우리는 늘 더 좋은 기억력을 원하지만 정작 뇌에게 필요한 운동은 하지 않고 살아가곤 합니다. 몸은 걷고 움직이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관리하지만
정작 뇌는 가만히 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억력이 흐려졌다고 느낀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나아가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작고 확실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 3분, 누구나 실천 가능한 뇌자극 루틴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상, 습관 모두가 뇌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루 일과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자극은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낯선 환경에 노출될 일도 줄어듭니다. 바로 이 단조로움이 뇌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자극받아야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할 때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회로를 새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같은 방식의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더 이상 자신을 확장하거나 연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걸 단순히 늙어서 그래라고 넘긴다면 뇌는 계속 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머리도 무겁고 둔해진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어떤 날은 아침부터 멍한 느낌이 들고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거나 단어가 입에 잘 안 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말수는 줄고 표현력도 떨어지며 결국 점점 더 안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인지 에너지, 즉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의 처리 속도도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한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저장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방금 들은 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누군가의 말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치매로 가는 문 앞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기억력 저하가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방치하면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원인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뇌를 다시 깨울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뇌는 쓸수록 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를 자극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일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손으로만 하던 일을 다른 손으로 해보는 것, 혹은 평소에 잘 안 쓰던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 보는 것.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뇌에겐 낯선 자극이 되고 그 자극이 뇌 회로를 다시 연결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감정과 연결된 자극은 뇌를 더 깊이 자극합니다. 그저 정보를 외우는 것보다 감정을 담아 말하거나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뇌가 멈추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새로운 자극 없이 반복되는 삶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뇌에게 다시 말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요.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그렇게 뇌를 자극하고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하루 3분의 실천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하루 3분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뇌에 강한 자극을 주고 기억력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뇌를 깨우는 소리내기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 기사나 책 한 문단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과 다르게 소리내어 읽으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의미를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 뇌가 활발하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신이 낸 목소리를 들으며 내용을 따라가는 활동은 언어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단 3분만 꾸준히 실천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며칠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뇌가 깨어나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쓰는 루틴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키보드보다 펜으로 직접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강한 뇌 자극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날의 기분, 감사한 일, 혹은 어릴 적 기억 등 자유롭게 써보세요. 글을 쓰는 행위는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구성하며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는 복합적인 뇌 활동입니다. 게다가 손을 움직이는 감각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기억 회로를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고민된다면 오늘 내가 기억하고 싶은 한 가지를 주제로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각 자극 루틴입니다. 사진 한 장을 골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안에서 색깔, 표정, 배경, 감정 등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기억해 보는 겁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관찰하고 분석하며 기억하는 훈련이 됩니다. 사진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진을 보며 당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 기억이 다시 연결되고 뇌는 그 기억을 더 깊이 저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하루에 각각 1분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시간을 더 투자할수록 좋지만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에 반응합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분명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기억력뿐만 아니라 말하는 능력, 집중력, 감정 조절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런 걸 시작해서 뭘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드신다면 지금까지의 습관이 지금의 기억력을 만든 것이고 앞으로의 습관이 당신의 미래 기억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루틴을 즐겁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시간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손글씨를 써보고 소중한 사진을 보며 미소 지어보는 하루 3분. 이 짧은 시간이 삶의 질을 얼마나 바꿔줄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기억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와 자극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뇌를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하루 3분. 나를 위한 시간. 그 작은 실천이 1년 후의 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